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봉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 이슈 3회에는 최근에 올해 2018년도 5월 31일 날 건설 관련 단체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국회에 가서 조금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도 이제 건설인의 한 사람이지만 그 건설 관련 단체 대표들이 가서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의 그 부분에 대한 제 이야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순수하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제 얘기가 틀렸다고 하면 좀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거나 하면 제가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가 지난 31일 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설인들이 모여서 대국민 호소를 한 내용을 엔지니어링 데일리에서 기사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문제 삼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공사비가 절반 수준이다. 숫자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비가 절반 수준이라서 건설 현장의 재해가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같은 얘기죠. 부실공사가 초래되고 있다. 그래서 제값을 받아야 제대로 시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공사비가 절반 수준이다. 그러니까 저가라서 품질이 안 나오고 안전이 안 지켜진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일단 건설공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저가가 됐건 뭐 고가가 됐건 어떤 금액이 됐건, 제값이 됐건 제값이 되지 않았건 간에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품질의 그 요구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계약이, 우리나라 계약이, 그것 이제 지금 국가 계약을 얘기하시는 건데, 국가 계약이 공사 금액이 좀 모자라면 내가 요구하는 품질, 계약상으로 요구하는 품질을 안 맞춰도 돼.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그건 어느 나라 국가에도 없는 것이죠. 또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계약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 조건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이 공사비 때문에 나는 못 지키겠다. 이거는 계약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건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다른 방향에서 이해하는 거는 맞는데, 우리 국가공무원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죠. 저가를 했다고 해서 품질이 안 나온다? 부실공사가 된다? 그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뭐 뇌물을 받고 했건, 아니면 좀 감정적으로 좀 봐주려고 했건, 그 직무유기죠. 그런 사람들은 잡아서 형사처벌하거나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것도 좀 관대하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계약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건설단체 여러분들이 그날 하신 말씀들 중에서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어떤 통계자를 가지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 기고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대로 가면 건설업체 쓰러진다. 이 얘기는 이익이 안 나서 망할 거다. 건설업체 이익이 나야 이제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건설협회 2017년 통계자료를 좀 봤어요.
봤더니 2017년도 10일 현재 건설업체 수가 제일 밑에 보시면 2017년도에 종합건설업체가 12,000개,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 전문건설업체 쭉쭉 다 합해 보니까 주택까지 한 65,000개가 됩니다. 65,000개. 그런데 쭉 보면 2007년부터 2017년도까지 추이를 쭉 보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죠? 2018년도가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올해 말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건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지표상으로만 보면 지금 어렵다, 최저가 낙찰제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건설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좀 더 찾아보면 건설업체 신규 등록 폐업 마수량을 보면 2017년도에 신규로 그 등록한 업체는 1146개 업체가 되고요. 폐업 및 말소가 된 업체는 642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56% 정도가 폐업 및 말소가 된 건데, 그 추이를 보면 이것도 역전이 되고 있어요. 2009년도에는 폐업 및 말소한 업체 수가 신규보다 많았는데, 이게 점점 가면서 오히려 신규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건설 전체 시스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시스템을 잡아야지 단순히 이게 어떤 저가의 문제, 고가의 문제, 그로 인한 품질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낙찰률 10% 인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300억 미만 공사는 표준 시장 단가 적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주장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건설 그 시스템, 국가 입낙찰 시스템, 관리 시스템 하에서는 이건 타당한 주장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 국가가 정답을 정해놓고 그 정답에 맞추지 않으면 수주가 안 돼요. 수주가. 그러니까 이제 손해보는 어떤 수주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손해 받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어쨌든 지금 그 국가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해놓은 것이 답이다. 그리고 답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주 못한다. 이것이 우리 국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 시스템 가지고는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죠. 어떻게 국가가 만든 게 정답입니까? 그러면 그 업체별 변별력은 전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실력이 있어도 국가가 답이니까. 그 지금 한참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운찰제. 이거는 실력으로 자기 공사비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국가가 정해놓은 예산을 어떤 류에 맞춰가느냐. 이게 지금 현황이에요. 물론 이제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뭐 다르지만, 평가 방식이 일부 다르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대형 공사들의 얘기는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 그 건설업체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업체들을 위해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스템에서는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입낙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그 생각이기도 합니다. 경영지표를 좀 보면요, 이것도 지금 이제 손해가 난다, 이제 망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는데,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이 어쨌든 플러스로 하고 있다. 이거는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건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걸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요거는 건설업의 수주나 수행 체계를 정리해 본 건데요. 자, 우리가 발주자로부터 원청, 자, 저가 투자력, 고가 투자력은 자,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원청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전부 다 하청을 통해서 하거든요. 자, 하청 줄 때 원청사는 자기들이 그 저가 투자한 금액에서 관리비하고 이익을 빼고 하청을 줍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원청은 손해날 구조가 아니에요. 하청사에게 저가 투자를 또 저가 투자를 주는 거죠. 예.
그럼 하청이 자기가 이제 직접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저가 추천에 맞춰서 원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청사들이 지금 원가 관리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손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하청도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건설 참여자, 그러니까 건설의 어떤 목수, 우두머리, 대장, 이 대장과 사람들 데리고 다니거든요. 이걸 이제 건설 참여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정가를 해요. 정가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건설 그 시스템적으로 보면 원청, 손해날 구조가 아닌 거 아니냐. 하청, 물론 자기가 직영을 하게 되면 손해날 구조를 가져가겠지만 이것도 건설 참여자에게 정가를 지키고 있는 구조가 아니냐. 그러면 구조적으로 볼 때 최하위 건설 참여자들의 희생이 강요되는 것이지 원청, 하청, 글쎄 어떤 그러한 그 시스템적으로 보면 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OC 예산을 좀 늘려라. 이거는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건설산업이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조금 복지 쪽으로 좀 치중하고 있어서 우리 SOC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이 표를 보시면 2018년도 전체 예산, 우리 국가 예산이 428조거든요. 그 중에서 SOC가 이제 19조가 돼 있고 보건복지 고용 예산이 146조입니다. 그러니까 추이를 보면 그 SOC 예산은 쭉쭉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보건복지 고용 예산은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정부의 정책 기조는 건설 쪽보다는 보건복지 쪽에 좀 치중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우리 건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만이지요. 저도 좀 불만입니다. 이왕이면 건설하는 사람들이 좀 더 국가를 위해서 좀 일을 할 수 있게, 그 건설업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해 주면 좋죠. 근데 이 자료를 보면 또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발주 분별 수주액인데요. 지금 전체 건설 수주가 160조거든요. 제 합계 부분에 160조. 그런데 공공 부분, 우리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는 47조 2천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민간 부분입니다. 113조가 민간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 건설단체들이 국회에서 가서 얘기한 게 뭡니까? 국가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은 실질적으로 전체 건설 수주액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전부 다 민간에서 그 수익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지금 못 살겠다,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공공에 목을 메고 있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우리 건설 수주 총액을 놓고 보면 그것도 조금은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주장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일단 근본을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계약을 뭉개뜨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우리 건설 대한민국 건설의 그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설사는 기본 국가기업법, 시행규칙, 건설진흥기본법 이런 법들이 그야말로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특히 뭐 최저가 낙찰제라든지 운찰제라든지 국가 경쟁력, 건설 경쟁력을 해치는 이런 시스템을 아직도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은 좀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게 저가, 최저가해서 또 적정 공사비가 보장이 안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부실공사가 된다, 안전이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건설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